몸에 특히 좋은 달리기 꿀팁, 이렇게 달리기 하면 뇌를 고친다. 안 하던 사람이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달려도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드는, 제일 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. 나는 바쁜 사람이고 운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나는 달리기 못해. 내가 어떻게 달려? 5분은 달릴 수 있잖아. 진짜 시간이 없어서 5분만 해도 돼요. 5분만 해도 됩니다. 일단 심폐체력이라는 게 모든 건강 지표의 제1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내가 심폐체력을 도대체 얼마를 올려야 내가 더 건강해지는 거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게 환산이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연구자들이 그러면 그 심폐체력 수준을 달리기로 환산해 보자. 그래서 달리기로 환산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하나도 안 달리는 사람에 비해서 일주일에 50분 달리는 사람이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. 건강 위험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. 근데 이제 그때 전제는 뭐 그 사람의 당사자의 운동 수준이나 나이나 뭐 신체 체력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안 하던 사람이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달려도 사망률이 반으로, 건강 위험이 반으로 줄어드는, 제일 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속도도 상관없고 뭐 거리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강도도 상관없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, 그게 아무리 짧더라도 무조건 낫다.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. 그러니까 나는 달리기 못해. 내가 어떻게 달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5분은 달릴 수 있잖아요. 5분 달리는 거 쉬워요. 1분씩 5번 달리셔도 됩니다. 5분 쭉 달리셔도 되고요. 그렇게라도 해서 많은 득을 보셨으면 좋겠어요. 예.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게 존투 운동이다 보니까 달리기도 존투에서 하는 게 좋다,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. 존이라는 건 존 1부터 존 5까지 나눠야 되거든요. 그래서 존 1은 그냥 걷기 같이 아주 쉬운 운동, 편안한 운동이고요. 저강도 운동. 그다음에 존 2, 3가 중간 강도. 존 4, 5가 고강도예요. 그래서 그걸 나누는데 그 나누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운동 부하 검사라는 걸 받으셔야 됩니다. 마스크 끼고 트레드밀 위에서 달리고 혹은 자전거 타서 내가 극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거기서 나온 측정치를 바탕으로 나의 존 1, 2, 3, 4, 5가 결정이 돼요. 근데 저도 운동부하 검사 아직 안 해봤어요. 달린 지가 23년이 됐지만, 그러니 운동부하 검사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에요. 그리고 그걸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, 일반인들이. 그러면 보통은 그럼 나의 존투를 어떻게 알아?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심박수로 해요. 왜냐? 요즘에는 스마트워치가 너무 보급이 잘 돼 있고 스마트워치에서 실시간으로 나의 심박수를 보여주니까 내가 존투 운동을 하려면 내가 심박수 여기에서 여기 범위 사이에서만 계속 유지되도록 뛰어야 해.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요. 그런데 이 존 1에서 존 5는요. 저처럼 유산소 운동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, 그러니까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기 시작하는 사람, 달리자마자 바로 숨찬 사람은 존 2가 없어요. 그분들은 존 2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존 2는 사람마다 심박수가 다 달라요. 그 사람의 운동 경험이나 신체 능력이나 유산소성 기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심박수가 존 2가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구간의 심박수가 돼요. 존 2를 가장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제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가 숨이 끊어지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운동이 존 2입니다. 만약에 여기서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숨이 끊어지기, 이제 말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존 3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초보자들은 이제 존 2가 쉬운 운동이라고 하니까, 편안한 운동이라고 하니까, 비교적 저강도 운동이라고 하니까 존 2를 하겠다고 자꾸 하시는데 그분들 조금만 달리기 시키면 바로 대화 못 하세요. 숨 차가지고. 그래서 존 2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달리면서 말이 끊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됐을 때, 내 유산소성 기능이 그 정도가 됐을 때 그 정도가 나의 존 2라고 알고 그 정도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, 그거는 이제 좀 운동을 많이 하신 후에 해야 된다. 그러니까 게다가 나의 심박수를 보고 이 범위 내에서만 운동을 하면 존 2가 될 거라고 하는 것도 많은 경우에 틀리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그런 심박수
혹은 어떤 뭐 측정치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. 운동을 일단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고,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이 좀 단련이 되고 적응이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좀 고강도 운동도 할 수 있고 좀 낮은 강도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운동에서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. 그 운동마다 이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그런 이득을 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뇌 특히 좋은 달리기 법이 있을까요? 아, 네. 몸에 특히 좋은 달리기 꿀팁 아니면 이렇게 달리기 하면 뇌를 고친다 이런 말씀들은 뭐 유튜브 같은데 제목으로 막 달리기도 하죠. 그런데 사실 그런 답은 없습니다. 꿀팁 그리고 꼼수 지름길 이런 건 없고요. 뭐 최근 10대 사망 원인 중에 7개가 성인 질환입니다. 뭐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질환, 만성 폐쇄성 폐질환, 그리고 당뇨, 치매 뭐 이런 것들입니다. 근데 그 병은 공통적으로 생활 습관 병이에요. 결국 내가 내 생활을 뭔가 건강하지 않는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했을 때 병이 생기고 그 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생활 습관병은 잠깐만 뭐 한다고 고쳐지거나 조금만 노력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빠지는 거를 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라는 게 뭐 내 건강이나 뇌에 좋은 건 맞지만 잠깐 그리고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달린다고 해서 좋아지고 내가 그 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꾸준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계속 그것을 해 나갈 때 그 과정에서 조금씩 내 건강이 좀 더 나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꿀팁이나 이런 거 지름길 이런 건 제가 가르쳐 드릴 건 없고요. 그냥 매일은 아니어도 내가 꾸준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걸 실제로 실천해내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답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반대로 이렇게는 달리면 절대 안 된다. 그렇게 달리면 절대 안 된다. 예, 제 외래에 또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요. 달리기가 너무 하고 싶다. 그런데 달려서 일날 수 있는 분들이 오세요. 어떤 분이 계셨냐면 60대 남성분이셨고요. 이분이 심장에 이제 문제가 있으셨어요. 협심증이 있으셨는데 그런 증상도 있고 한데 좀 무리해서 자꾸 달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달릴 때 그런 증상이 생기면 달리기 하시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달리기가 좋다고 하니 내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는 거죠.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달리기의 재미를 알게 되셔서 그 정도 아직 달리기 경험이 안 되는데 대회를 일단 신청을 해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뭐 21km를 달리는 하프, 뭐 10km를 달리는 대회, 그다음에 풀코스까지도 아직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고 그다음에 달리기도 많이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일단 대회부터 신청을 해놓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제 뭐 대회에서 차라리 너무 힘들어서 달리기를 포기하고 걸으면 되는데 또 이분들이 대회에 나가면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다 흥분되고 다 열심히 달리고 그다음에 또 기록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자. 이런 마음가짐으로 달리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러다가 가끔 쓰러지거나 실신하거나 어떤 분들은 사실 돌아가시는 분도 계셔요. 아무리 달리기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몸에 좋다, 특히 뇌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나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려서까지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.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막 무릅쓰고 달리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나에게 무리가 된다 혹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면 포기하고 기권하는 것도 용기입니다. 달리기 그리고 운동은 진짜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. 일단 내가 할 수 있구나.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이 주어져요. 제가 매일 달리지만 사실 매일 행복하고 재밌게 쉽게 달리는 게 아니고요. 매일 도전이에요. 달리기는 어쨌든 힘든 운동이다 보니까 그게 편할 날이 없어요. 항상 힘들고 뭐 숨도 차고 땀도 많이 나고 뭐 근데 그 도전을 어쨌든 내가 오늘 도전해봐야지 하고 그거를 이제 마치면 그 마쳤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나 개운함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.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자주 있으면요. 삶에 대해서도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. 이런 작은 성공의 그런 경험이 자꾸 누적이 되고 쌓이면
그게 큰 어떤 도전에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웬만한 일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작은 성공의 경험을 일상에서 계속 해봐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신체적인 뭐 이득 그다음에 뇌건강적인 측면에서의 이득 이런 것도 분명히 있죠. 그리고 저는 달리면서 뭐 스트레스를 풀고 달리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일과 그리고 가정 뭐 직장과 집 여기만 오가는 굉장히 빡빡하고 빠듯한 생활을 하지만 그 생활에서 살짝 숨통도 트여주면서 그다음에 그 생활을 더 건강하고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좋은 행위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여가 활동이라고 생각하세요. 여가 활동이 뭐냐면 시간이 남아야 하는 활동이잖아요. 그러니까 나한테는 시간이 부족하고 나는 바쁜 사람이고 나는 운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나는 운동 안 할 거야. 운동 못 해.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운동은요. 여가 활동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활동이거든요. 그리고 그 운동이 그러려면 내 삶의 일부가 되려면 좀 가급적이면 재미있는 운동이어야 한다. 어떤 운동을 재밌어 하는지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. 근데 그 운동이 너무 쉬운 운동이면 안 되고 약간 숨차고 내 몸에는 약간 부하가 걸리는 그런 운동이어야 함은 맞지만 개중에는 세상엔 다양한 운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으면서 또 가급적이면 즐겨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그런 운동 꼭 찾으셔야 돼요.